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 곳곳에는 이동과 모임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이나 친지 방문 대신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는 당부의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오히려 평소보다 가정폭력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사전 점검하고 가정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하구 에코센터가 지난해 낙동강하구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조류 조사를 한 결과 한 해 동안 조류 146종, 2만 7천 개체가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청동오리가 2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중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7.6%로 부산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 곳곳에는 이동과 모임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이나 친지 방문 대신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는 당부의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내년이래요. 사랑하는 며느라 우리 다음 명절에 만나자. 설을 앞두고 부산 지역 곳곳에는 올해 많은 가족과 만나보다 마음으로 함께해달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따라야 되는 방역 수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들하고 합의하기를 4인 이상 모이지 말자. 이게 끝나고 나서 다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부산시는 연휴 기간 부산 영락공원과 추모공원 전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고위험 시설인 노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도 원칙적으로 면회를 금지하는 등 가족 간 접촉을 줄이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족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등 떠들썩한 명절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제 뭐 외갓집 갔다 와서 이제 별도로 여행을 좀 많이 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지금 특히 확산되는 추세다 보니까 좀 집에서 좀 안전하게 대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댁에서 이제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시댁에 하루 전날 가서 이제 음식을 하곤 했었는데 집에서 이번 설에는 집에서 그냥 아기랑 같이 보내라고 편하게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설 연휴 기차 예매율은 급감했습니다. 11일부터 14일 KTX와 새마을호 등 전체 좌석 예매율은 20% 정도입니다. 처음으로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추석과 비교해서도 85% 수준이고 지난해 설 명절과 비교해서는 36%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동과 모임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된 상황.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설 연휴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워야 할 명절 기간, 오히려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세운 뒤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3년 설 명절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95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설 연휴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신고는 이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800건을 넘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에도 상담 건수가 급증합니다. 지난 2020년과 19년 설 연휴 기간 일일 평균 가정폭력 관련 상담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경찰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가정폭력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가족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을 폭력 사건으로 보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정폭력 단계별 모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현행범 체포 등 입건 조치를 하고 피해자는 저희들이 분리 조치를 해서 피해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가정폭력의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접촉 외에도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그리고 방임까지 포함됩니다. 한번 시작된 폭력은 이후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들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숨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현장 출동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지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피해자한테 지원해야 될 것들은 다 지원할 수 있는 112 아니면 1366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지원. 가족 간 정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야 할 명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명절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가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부산시는 우선 11일부터 14일까지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부산의료원 등과 유기적으로 대응해 확진자 발생에 즉각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16개국은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38곳의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하고 김해공항과 부산역, 구포역, 버스터미널 등에서는 열화상 감지기를 확대 운용해 관문 방역을 강화합니다. 또 노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병실 면회는 금지하되 사전 예약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중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부산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1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했습니다. 올해 중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7.6%로 부산의 16개 구군 중 가장 낮았습니다. 부산 평균 상승률은 11.1%, 전국은 10.37%였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대청동 2가가 12.57%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주거지역은 대청동 4가가 7.26%로 가장 낮았습니다. 광안리는 부산의 대표 야경 명소입니다. 매일 밤 광안대교를 수놓는 화려한 불빛 덕분인데요. 이 광안대교에 맞춤형 조명을 설치한 업체는 부산에 있는 기업입니다. 광안대교를 불을 밝힌 지 어느덧 10년째, 이제는 해외 시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부산의 빛을 세계로 알리는 부산의 기업을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내린 광안리 앞바다. 광안대교의 화려한 불빛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빛의 향연은 잔잔한 바다 위에 반영되며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사진 속에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야경입니다. 광안리 첫 번째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제일 좋더라고요. 부산이 야경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안리 대교랑 이제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뻐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확실히 이제 야경 명소답게 이제 야경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광안대교를 밝힌 이 조명. 부산 소재의 한 소규모 기업이 설치했습니다. 조명 개발부터 디자인, 조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까지 3년을 매달린 끝에 만들어낸 작품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바다 위 현수교인 만큼 전문 업체의 안전성 시험을 거쳐 바람에 강한 조명을 만들었고 관련 특허만 18개를 취득했습니다. 광안대교 맞춤형 조명을 개발한 겁니다. 아름답게 조명이 연출될 때 그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안 하니만도 못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북대학교 풍동실험센터에서 우리 이 현수교에 와이에 설치가 돼도 추 역할을 하면서 더 안전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가 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부산김해 경전철 교량, 송전탑 조명 등 고객 맞춤형 개발을 통해 매년 100%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8배 가까이 높은 해상도로
광안대교를 선명하게 밝히는 기술은 이미 개발된 상황. 이제는 해외 진출입니다. 캐나다를 비롯해 세계 최장 현수교로 알려진 차나칼레교가 있는 터키 등에도 부산의 불빛을 밝힐 수 있도록 제안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캐나다 토론토에 현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 LED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런 기술력과 컨텐츠를 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외국을 공략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기업을 만드는데 꼭 목표를 두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리의 야경을 책임지는 부산의 조명기업. 이제는 한국 1등을 넘어 세계 1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돋움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동의대 대학 일자리 센터가 5년 연속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대학 일자리 센터 운영평가에서 동의대는 우수 등급을 받아 지난 2016년부터 5년째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의대는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창업 지원을 통해 학년별로 관리하고 진로 취업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진로, 취업 상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학과와 전공별로 담당 교수제를 운영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각종 진로 취업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습니다. 9일 오후 1시 30분쯤 강서구의 한 농기계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 일부와 보관 중이던 농기계 부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낙동강하구 에코센터가 지난해 낙동강하구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조류 조사를 한 결과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인 종은 청둥오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는 한 해 동안 조류 146종, 2만 7천여 개체를 확인했다며 청둥오리가 19.9%로 가장 많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큰 기러기가 12.6%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흰꼬리 수리와 새매 등 천연기념물 13종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4종, 2급 15종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을숙도 철새공원과 맥도 생태공원 등 낙동강하구의 6개 생태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낙동강 생태공원 조류조사는 2007년 을숙도를 시작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청렴도 최고 등급을 목표로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핀셋 감찰을 추진하고 시민감사관제와 청년 모니터 운영 방법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서류 제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는 적절한 가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중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 기준을 기존 100만 원 이상 중징계에서 10만 원 이상 중징계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 명절에 많이 쓰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연구원은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반여 농산물 도매 시장에 출하된 채소류 54건 등 농산물 66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채소류 9건, 과일류 2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지만 모두 허용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